한국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반도체,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빼면 한국 제조업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화학은 3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철강은 15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린 게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바로 우리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죠. 한때 한국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 물건이 필요 없다며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물건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반도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서 조용히 붕괴하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진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는 석유화학과 철강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울산 여수, 대산에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섰고 포항과 광양에 세계적인 제철소가 세워졌거든요. 이 산업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플라스틱, 옷감의 원료인 합성 섬유까지 전부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은 이 두 산업 위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석유화학 관련 산업의 총 부가가치만 142조 원에 달하고 석유 소비의 56% 이상을 화학 제품 생산에 쓰고 있을 정도로 이 산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산업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해요. 중국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이었는데 그해 중국으로 나간 석유화학 제품만 1765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1469만 톤으로 17%나 줄었고 이 수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에틸렌이라는 석유화학의 쌀이라 불리는 기초 원료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에틸렌 생산 능력을 2025년 6천만 톤까지 끌어올렸고 2027년에는 7,200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 100%를 넘어서 이제 순수출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죠. 실제로 업계에서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물량이 2024년 대비 62%나 줄어들어서 600만 톤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이 줄어드는 차원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존재 이유를 잃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참담합니다. 업계 1위인 LG화학을 보면 매출은 5년 전보다 78%나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고작 11% 증가에 그쳤어요. 2021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1.8%였던 회사가 지금은 1.9%까지 떨어진 거죠. 돈을 벌기는 하는데 남는 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아예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1,1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도 마찬가지로 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 향후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2025년에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나섰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국내 나프타 분해 설비 생산 능력의 18%에서 25%를 줄이겠다는 건데 이건 연간 270만 톤에서 370만 톤 규모의 설비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롯데케미칼은 대산에 있는 110만 톤 규모의 분해 설비 가동을 중단했고 여수에서는 여천 NCC 3공장이 폐쇄됐습니다. 대마불사라고 믿었던 대기업들의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이 현실이 된 거죠. 한국화학산업협회장이 2026년 신년 인사에서 올해 최대 화두를 생존과 위기로 꼽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철강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 줄었는데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이 0.8%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아예 15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었고 한국의 철강 수출은 2025년 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0% 빠졌습니다. 중국 내수가 부진하니까 남는 철강을 저가로 세계 시장에 쏟아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열형 강판이나 후판 같은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물량이 한국 시장까지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고 열형 강판에 대해서도 30% 수준의 관세를 매겼는데 이런 조치 이후 10월 수입량이 전년 대비 51%나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반덤핑 관세가 단기적인 방어막일 뿐이라고 말해요. 중국이 새로운 우회 수출 경로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근본적인 경쟁력 차이를 관세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포스코조차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1,000억 원이나 낮게 나왔고 현대제철은 포항 이 공장을 무기한 휴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서산시장이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보낼 만큼 상황은 절박한 거예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거든요. 포항과 광양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산업이 위기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중국의 공세가 범용 제품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범용에서 밀리니까 고부가 제품, 업계에서 스페셜티라고 부르는 첨단 소재 쪽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바로 이 영역까지 추격해오고 있거든요. 2025년 4월에 열린 차이나 플러스라는 아시아 최대 화학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 킹파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같은 로봇과 항공우주에 쓰이는 최첨단 소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만들어서 전시한 거예요. 현장에 있던 한국 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매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품질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CIS라는 글로벌 에너지 석유화학 시장 분석 기관이 2026년 세계 화학시장 전망에서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에 이어 친환경 화학 제품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거든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석유화학은 녹색 구조조정 1순위로 지정됐는데 이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마지막 보루로 여기던 첨단 소재의 시장까지 중국에 빼앗기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업계에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경제인협회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5년 현재 이미 철강, 일반 기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5개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고 2030년이면 반도체를 포함한 10대 주력 업종 전부에서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붕괴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한국 시장 침투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싸게 파는 해외 쇼핑 앱 같지만 이 플랫폼들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47%가 중국 쇼핑 앱을 설치했고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873만 명, 테무가 784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가 부진해서 과잉 생산된 물건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구조인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완제품 수입이 아니라 한국 중소제조업의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소규모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업체가 국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제품과 거의 똑같은 물건이 테무에서 3분의 1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테무는 직매입 방식으로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사서 유통 마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건데 한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원가를 줄여도 이 가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테무는 2025년 2월부터 한국에서 로컬 투 로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국 판매자까지 끌어들이고 있고 김포에 대형 물류센터까지 확보했거든요. 알리바바 그룹은 신세계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 더 깊숙이 침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건 단순히 직구가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무통과 제조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어요. 실제 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보면 알리와 테무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5%가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생활용품, 소형 가전, 패션 잡화 같은 분야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침투율은 체감상 훨씬 높고 이 카테고리가 바로 한국 중소제조업이 먹고 사는 영역이거든요. 대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제조업체들은 이 가격 경쟁에서 버틸 체력이 없는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모든 현상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중국이 원료를 사주던 시대가 끝나고 있고 중국이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 소비자한테까지 직접 팔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화학과 철강에서 중국이 자금률을 달성하면서 한국 물건을 더 이상 안 사는 것, 이걸 차이나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이제 원자재와 중간재를 넘어서 최종 소비재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알리와 테무를 통해 중국 공장에서 한국 소비자 거실까지 직배송되는 이 구조가 완성되면 한국 제조업은 중간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거든요. 한국이 만들어서 중국에 팔던 시대, 한국이 만들어서 한국에 팔던 시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의 50% 전체 수입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시장도 막히고 있거든요. 중국은 미국에 못 파는 물량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시장으로 돌리고 있고 알리와 테무가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 무역이라는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에 놓인 건데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희망은 전혀 없는 걸까요? 완전히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게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수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중국 내에서도 적자 기업이 전체의 34%에 달하면서 자체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연간 5천만 톤의 철강 감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2025년 상반기 중국산 철강 수입량이 전년보다 70만 톤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K스틸법이라는 이름으로 철강 산업을 전략 제조업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도 긍정적인 변화이기는 해요.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변신에 나서고 있는데 LG화학은 기초 석유화학에서 과감히 빠지면서 첨단 소재와 바이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고 평광판 사업까지 매각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타이어용 합성고무처럼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특화 제품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기술로 탄소 배출을 95% 줄이는 차세대 제철 기술 개발에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8조 원 규모의 새 제철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버텨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대산, 여수, 울산, 포항, 광양 같은 지역은 이 산업들이 지역 경제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도시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이미 포항과 광양이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고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존폐 위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 사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결국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현실은 이겁니다. 반도체라는 하나의 기둥만으로 이 거대한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석유화학과 철강이라는 전통 제조업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중소제조업은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가 진짜 강했던 이유는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까지 제조업 전반이 골고루 탄탄했기 때문인데 그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심장은 정말로 멈출 수 있습니다.